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유도형 회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유도형 회로에서 진폭과 우상사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게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그동안 뭐를 해왔나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것처럼 교류 회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교류 회로 중에서 RLC로 이렇게 전기 소자가 구성되어 있는 회로를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교류 전원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했어요. 교류 전원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압 자체가 이것처럼 사인 오메가 t로 진동해 오겠죠. 그리고 여기는 진폭의 크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오메가 t에서 V 이퀄 IR에 의해서 전압이 이것처럼 진동을 해오게 되면은 전류 자체도 진동을 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 시간까지 우리는 저항형 회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래서 이쪽 저항형 회로에서 진폭과 위상사의 관계를 확인을 해봤듯이 이번 시간에도 유도형 회로에서 진폭과 위상사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유도형 회로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이게 기전력 자체가 교류 전원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 유도기, 인덕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회로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겠죠? 우리는 첫 번째 뭐냐면 이만큼 거리는 전압 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유도기에 흐르는, 그러니까 인덕터에 흐르는 전압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냥 여기 전압이라고만 쓸게요.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L자 인덕터에 흐르는 전압이라고 하는 자체는 진폭 크기가 있겠죠? 진폭 크기가 이렇게 있을 테고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인덕터 L을 붙여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사인 오메가 t로 진동을 하면서 이렇게 전압원이 누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목적 자체는 뭐예요? 진폭과 위상사의 관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전류 이렇게 쓴 다음에 구하려고 하는 거는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전류를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이것도 똑같죠? 여러분들이 저항의 회로를 공부를 할 때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킬로호프 법칙을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킬로호프 법칙을 이용을 해서 전류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킬로호프 법칙 중에서 우리는 어떤 식을 이용할 거냐면 이것처럼 킬로호프 볼테이지 루라고 하는 루프룰을 이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킬로호프 볼테이지 법칙을 써서 여기는 회로를 다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 회로에서 보면은 기전력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인덕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덕터는 기전력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장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전력 입장에서 보면은 일종의 저항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볼테이지 법칙으로 쉽게 말해서 전압 법칙으로 여기 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죠. 여기 기전력 입장에서는 인덕터에서 에너지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잃었다라고 쓰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인덕터에 대한 식을 써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자체가 이렇게 0으로 표현되면 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어떤 식을 써야 될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어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다시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 있는 인덕터라고 하는 회로를 이쪽으로 잠깐 빼볼게요. 여기서 인덕터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교류 전원이 걸려서 전류를 가련시키면서 여기 인덕터에다가 흐르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틀림없이 이럴 거예요. 전류가 세게 흐르면 이 안으로 이렇게 자기장의 선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많이 이렇게 세질 거예요. 하지만 전류가 약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이쪽에 자기장의 선속이라고 하는 여기 자기장의 선속을 이렇게 쓸게요. 선속도 약해질 거예요. 이 관계를 기호 처리를 하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쓸 수밖에 없냐면 선속이라고 하는 자체는 자기장의 선속이라고 하는 자체는 비례를 할 거예요. 뭐에 비례를 하냐면 이쪽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를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화학에서는 여기를 등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등으로 바꿀 때 어떻게 바꾸면 되는 거냐면 이쪽에 전류는 그대로 있을 테고 이쪽에 자기장의 선속도 변한다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지금 여기 보면은 만약에 인덕터에 담겨져 있는 건선수를 만약에 N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쪽을 이렇게 N이라고 하는 건선수만큼 비례를 할 테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썼었어요? 우리가 자체 유도 개수를 배울 때 그렇죠? 여기에다가 L이라고 하는 상수값을 넣었어요. 이게 자체 유도 개수였었어요. 자,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우리는 이쪽에 있는 기전력이라고 하는 틈을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볼게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거는 여기는 건선수이기 때문에 안 바뀌니까 앞으로 빼주고 그리고 바뀌는 거는 자기장에 이렇게 선속일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똑같이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게 되면은 L이라고 하는 자체는 자체 유도 개수라고 했잖아요. 상수니까 그냥 앞으로 써주고 여기도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전류가 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만큼씩 뜻하는 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페르데이 유도 법칙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냥 페르데이 법칙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페르데이 법칙에서 보면은 바로 이런 거죠. 여기가 뭐냐면 기전력을 뜻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페르데이 실험이라고 하는 자체는 구조 자체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페르데이 실험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제가 그때 부선을 그리고 여기에다가 검유계를 이렇게 달았어요.
검무게를 이렇게 달고 검무게는 물론 전류가 흐르면 반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자석을 갖다 놨다고 했을 때 이 자석 자체가 앞뒤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여기 단면적 A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손속 자체가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석이 앞으로 다가오게 되면 이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석의 자기장의 손속은 증가를 할 테고 뒤로 빠지게 되면은 여기를 통과했던 자기장 손속도 못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패러데이 유도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여기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시간에 따라서 지금 뭐가 바뀌는 거냐면 이쪽에 자기장의 손속이 바뀌는 거예요. 자석이 움직이게 되면 자기장의 손속이 되네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에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도선을 하나로 놨지만 여기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덮어서 그릴게요. 솔라니드처럼 이렇게 권선수 n만큼인 이런 포일을 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권선수 n만큼 이렇게 비례해서 커진다라고 써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전류가 다가올 때와 멀어질 때 전류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에 렌즈의 법칙을 뜻하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가 뜻하는 자체가 패러데이 법칙에서 보면 유도 기전력인 거예요.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에 단위는 볼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요 현상이나 여기서 벌어지는 요 현상이 같기 때문에 지금 킬오프 법칙에서 인덕터를 표현하는 요 부분을 전압 법칙으로 쓰게 되면은 지금 여기 있는 요 식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식을 여기다 쓸게요. 그러면 여기는 시간에 따라서 지금 뭐가 바뀌는 거냐면 전류가 이렇게 바뀌고 거기에다가 자체 유도 개수라고 하면 L을 이렇게 곱해준 값을 써주게 되면은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인덕터만 있는 유도형 효료에서의 킬오프 전압 법칙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처럼 킬오프 전압 법칙을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전류를 찾아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있네. 그래서 여기 전류를 색깔을 바꿔서 써줄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위상과 진폭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전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식을 다시 우리가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렇게 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여기를 전압을 넘겨주고 L로 나눠주게 되면은 유도 개수로 나눠주고 여기는 기전력이 있고 이쪽에 DT꼴로 이렇게 변수가 분리된 꼴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기전력은 어디 있어요? 기전력은 위에서 먼저 정의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의된 기전력을 여기다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자체 유도 개수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인덕터에 있는 전압 진폭의 크기가 있는 거고 사인 오메가 t라는 값으로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전류예요. 그러면 전류를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적분하면 되겠죠? 지금 변수가 분리된 점이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놓고 뒤쪽에 지금 여기 DT가 있으니까 적분 요소가 DT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수가 분리된 형이기 때문에 여기는 적분하면은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놓고 구별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적분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 식 자체는 이렇게 되겠죠? 위소 전류를 다 적분하면은 우리가 전체 전류가 나올 텐데 지금 이 전류는 어떤 전류예요? 맞아요. 여기에는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예요. 그래서 여기를 L자를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 오른쪽 텀은 여기를 적분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크기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사인 오메가 t가 있고 적분 요소가 dt 값으로 적분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사인 적분하면 뭐가 나와요? 사인 적분을 하게 되면은 코사인이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오메가 t꼴로 되어 있으니까 오메가 분의 1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쪽 자체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 적분을 해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을 테고 그리고 오메가가 아래쪽으로 들어와서 오메가 L로 이렇게 써줄게요. 그리고 이쪽을 이렇게 인덕터에 듣는 전압 진폭의 크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었어요. 코사인으로 바뀌고 여기는 오메가 t꼴로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이제 그 뒤에 어떤 관계를 또 하나 알아봐야 되는 거냐면 진폭 관계도 알아봐야 되고 유상 관계도 알아봐야 돼요. 근데 유상 관계를 지금 알아보려고 하다 보면은 이쪽은 지금 코사인으로 나왔죠? 하지만 전압이라고 하는 자체는 사인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코사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사인 값으로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비교하기가 쉽겠죠? 그럼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바꾸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여기다가 이쪽에다가 그냥 참고로 잠깐 쓸게요. 참고로 어떤 식으로 바꾸면 되는 거냐면 사인 이렇게 알파 베타를 쓸게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자체는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에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꼴로 이런 식이 있어요. 생각들 나요? 바로 이 식을 이용해서 여기를 바꿔 쓰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 이렇게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이쪽을 사인 값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그리고 마이너스를 넣어서 쓸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앞쪽에 오메가 L하고 이렇게 전압 진폭의 크기가 이렇게 남을 테고 저쪽을 지금 사인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여기가 오메가 t가 있을 테고 여러분들이 이 관계식에 의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2파이라고 90도 2파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로 이 식 가지고 여기가 나오는지를 한번 해봐요.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먼저 처음에 여기가 사인 알파기 때문에 오메가 t를 이렇게 되면 사인 오메가 t가 되고
코사인 베타기 때문에 코사인 90도는 얼마예요? 0이죠? 0이니까 앞쪽 term은 없어질 테고. 그리고 두 번째 코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가 나왔죠? 그리고 사인 베타가 90도니까 1이겠죠? 그런데 옆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여기에 마이너스를 써주면 이렇게 반대로 유통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코사인 값을 사인 값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같은 형태를 만들었어요. 여기 전압과 저율이라고 하는 자체를. 자, 그러면 요식 자체 내에서 그냥 하나를 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진폭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먼저 A하고 진폭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진폭 사이 관계는 요식을 약간 바꿔주면 되는 건데 지금 이만큼 부분이 빨간 색깔로 이렇게 가로를 친 저 부분이 뭐를 뜻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게 전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인덕터에 있는 전류의 크기가 될 테고 뒤쪽을 그대로 쓴다면 사인 오메가 t의 마이너스 유상차 이 파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로로 친 이 두 부분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또 진폭 관계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오메 법칙 입장으로 쓴다라고 한다면 인덕터에 흐르는 전압이라고 하는 자체는 V 이꼴 IR에서 우리가 I의 L이 이렇게 될 테고 이쪽 뒤로 넘기게 되면은 여기가 오메가 L꼴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뜻하는 게 뭐예요? 이게 뜻하는 게 저항인 거죠? 근데 여기서 교류회로에서는 이것처럼 저항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X라고 하는 문자로 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바꿀게요.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 진폭의 크기가 있고 이쪽을 X로 이렇게 써주고 L로 나요. 우리가 이거를 리액턴스라고 해요. 리액턴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 XL이라고 하는 자체를 다시 정의를 해주게 되겠죠? 해주면 되겠죠? XL이라고 하는 리액턴스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 리액턴스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오메가 L을 이렇게 뜻하고 있는 거예요. 저항이에요, 저항. 그래서 다음에는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는 똑같이 여러분들이 옴이라고 하는 이렇게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인덕터예요. 그렇죠? 인덕터에 흐르는 리액턴스이기 때문에 여기가 원래는 유도형 리액턴스인 거예요. 유도형 리액턴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유도형 리액턴스 이렇게 읽기도 하고 리액턴스 그리고 또 하나 여기를 그냥 인덕티브 리액턴스 이렇게 쓰는 게 이게 XL로 표현된 값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진폭 관계는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어떤 관계를 알아봐야 돼요? 맞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유상 관계를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B번 이렇게 쓴 다음에 우리가 유상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유상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림으로 그려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림으로 직접 그려보게 되면은 기준을 지금 뭐로 잡았냐면 여기는 전압으로 잡았어요. 인덕터에 흐르는 전압이라고 하는 자체는 사인 함수를 진동에 와요. 기준을 이쪽 저항할 때와 똑같이 파란 색깔로 그릴게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파란 색깔 모양으로 이렇게 진동을 해볼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인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돼요? 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덕터에 걸리는 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전압에 비해서 우상이 90도 2분의 파이만큼 늦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다가 전류라고 이렇게 쓸게요.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는 이것처럼 유상체가 90도 이렇게 늦게 돼 있어요. 이것도 비교해보면 쉬워요. 이게 같은 면 여기 전압이라고 하는 자체를 내려가는 쪽으로 이렇게 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그러면 요점에서 기준점에서 여기에 찍힐 거예요. 그러면 전류라고 하는 자체도 똑같이 내려가는 면에서 찍게 되면 여기에 찍게 되겠죠. 그러면 파란 색깔이 다시 말해서 전압이 전류보다 우상이 90도 빠른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전류의 우상은 전압보다 우상이 90도 늦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진동하는 그래프를 이쪽에서 뭐로 그렸어요? 맞아요. 페이저로 그렸어요. 유상자로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들이 유상자로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그릴게요. 유상자라고 하는 자체는 회전하는 벡터예요. 근데 이 회전하는 벡터 속에 진폭과 유상과들이라고 하는 면을 동시에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유상자로 그리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냐면 이것처럼 이렇게 유상 공간 내에 지금 보면은 전압을 이쪽도 여기 딱 0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2m 각도에서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만큼 정도를 기준으로 잡을게요. 그러면 전압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쪽으로 일사분면으로 이렇게 있을 거예요. 어떤 전압이냐면 이게 전압 진폭의 크기예요. 이것처럼 이렇게 전압 진폭의 크기인데 인덕터에 흐르는 전압 진폭의 크기가 이만큼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 여기가 오메가 t꼴로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전류는 어느 쪽에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전류는 이상이 90도 늦은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류 진폭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쪽 4,4분면 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 진폭의 크기예요. 물론 전압과 여기 전류 사이의 진폭 사이의 크기는 여기가 이렇게 서로 90도예요. 이렇게 그려주는 게 이게 유상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론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이만큼 여기를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Y축 입장에서는 이게 그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 찰 테고 여기에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게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 그리고 전류의 크기일 거예요. 크기까지일 거예요. Y축을 기준으로 본다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게 이게 위상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를 알아본 거냐면 유도형 혈류에서 진폭과 위상사의 관계를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 정리는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류 RLC 혈류를 다루고 있어요. 교류 RLC 혈류에서 전원이라고 하는 자체를 교류 전원을 이처럼 사인함수로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저항형 혈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전 시간에 저항형 혈류에서 전압과 전류 사이의 진폭과 위상 사이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래서 전류와 전압 사이의 위상과 진폭 사이의 관계를 알고 싶어서 전류를 찾기 위해서 이처럼 킬로프 법칙을 써서 전개를 해서 이처럼 진폭과 위상 사이의 관계를 알아냈어요. 이쪽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의 목적은 뭐냐면 유도형 혈류에서 진폭과 위상 사이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전압이라고 하는 자체를 인덕터에 흐르는 전압이라고 하는 자체를 이것처럼 사인 함수로 기준을 잡았어요. 그리고 전류를 구해서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근데 전류를 어떻게 찾아내면 되는 거냐면 킬로프 전압 법칙에 의해서 찾으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것처럼 실험 모델을 하나 정하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 실험 모델 자체를 어디서 다뤄봤냐면 자체 유도 개수라고 하는 걸 구할 때 다뤄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틀 것이 이렇게 될 거예요. 전류가 세지면은 이쪽에 자기장의 플러스도, 자기장의 손속도 세질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그 뒤에 여기다가 두 가지 상수값을 찾은 거예요. 여기에 인덕터에 지금 n이라고 하는 본선수만큼 비례를 할 테고 이쪽은 자체 이동 개수라고 하는 걸 넣어서 등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유식 자체를 시간에 따라서 변화율을 써본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변화율을 쓰게 되면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에서 이렇게 눈에 띄는 것처럼 여기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패러데이 법칙에서 눈에 띄는 것처럼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 자체가 바뀌는 이 자체가 기전력이에요.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변하는 자체가 기전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변화도 기전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값 자체를 여기다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킬로프 법칙을 이렇게 완성을 해놓고 그러면 그 킬로프 법칙 속에 전류에 대한 항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전류에 대한 항을 적분을 해서 전개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값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사인 값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붉은 색깔로 이렇게 가루를 칠 이 부분을 비교를 해서 우리는 진폭이라고 하는 거에 반기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오메 법칙에 의해서 V 이퀄 R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메가 L이라고 쓴 부분이 이게 저항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유도형 리액턴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단위는 옴이에요. 저항이기 때문에 교류 회로에서의 저항이에요. 그리고 위상사의 관계를 찾은 거예요. 위상은 전압하고 여기는 전류의 위상사의 관계를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직접 그래프를 그렸어요. 직접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뒤에 위상사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것처럼 위상사라고 하는 페이저 입장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전압의 위상이 전류보다 90도 빨라요. 전류 입장을 기준으로 바꿔서 말하게 되면은 전류의 위상은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늦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의미라고 잠깐 쓸까요? 의미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전류의 위상은 전압보다 90도, 다시 말해서 2분의 파이만큼 늦다예요. 늦다로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유도형 회로에 대해서 이제 진폭과 위상사의 관계를 알아봤어요. 그러면 여기 RC 회로에서 이제 하나가 더 남았죠? 뭐냐면 여기 축전기가 있는 회로, 이거를 용량형 회로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심화학습 문제를 줄게요. 여러분들은 심화학습이라고 이렇게 쓰고 꼭 논리가 같아요. 논리가 저쪽 저항형 회로, 유도형 회로하고 다른 거하고 똑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꼭 한번 해봐요. 여기를 이렇게 네 번째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축전기가 있는 회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를 용량형 회로라고 해요. 그러면 회로 모양은 이렇게 되겠죠? 회로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회로 모양은 틀림없이 여기에 이렇게 기절력 자체가 교류 형태로 있으면 되는 거고 여기에 축전기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축전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전압차가 걸리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은 똑같아요. 방법 자체가. 그럼 첫 번째 전압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전압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가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는 사인 오메가 t로 진동을 해서 두를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 구하면 되는 거냐면 전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전류를 구하면 되는 거냐면 이 전류 자체가 이렇게 축전기에 걸리는 전류 자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찾아내면 되는 거냐면 같은 방법이에요. 킬로프 볼테이지 법칙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킬로프 전압 법칙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킬로프 전압 법칙에 의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에너지는 여기를 축전기를 저장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입장에서 보면은 축전기는 일종의 저항일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입장으로 이렇게 쓰게 되고 여기를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저 부분을 C라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저 부분을 알고 있어요. 어떤 식에서 알고 있냐면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압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의해서 전압이라고 전이차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전기 용량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C를 쓰고 그리고
전류가 어디에 있냐면 Q 앞에 있어요. 여기를 Q로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은 0으로 이렇게 두면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유도형 회로에서의 키로프 법칙이에요.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전류라는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전류는 시간에 따라서 전하가 이동하는 게 전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식 자체를 미분을 해서 전류를 구하고 전류를 구한 다음에 우산과 진폭사의 관계를 똑같이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만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끊어줄게요. 여기를 이렇게 끊어주면 되는 거고, 여기를 꼭 한번 풀어봐야 돼요. 이쪽도 실험 모델 자체를 제가 이렇게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 됐네. 그렇죠? 자, 그러면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